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트럼프가 남미를 공습했다. 최근 수년간 이런 표현은 뉴스 기사 제목과 유튜브 영상, SNS 게시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전쟁과 침공이라는 단어는 강력하다.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시청자에게 즉각적인 긴장과 공포를 전달한다. 하지만 국제정치를 다룰 때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을 흐리게 만들기 쉽다. 이 영상에서는 침공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식적으로 침공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갈등은 수년간 전쟁에 가까운 강도로 이어져 왔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모순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사실 정리, 군사 침공은 없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부터 분명히 하자.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대규모로 투입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군사 침공을 감행한 적이 없다. 공습, 지상군 진입, 점령과 같은 전쟁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침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 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으며 국가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과 심리전이 결합되면서 실제 총성이 없었음에도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침공 없는 전쟁,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는 갈등의 실체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였나?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석유였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세기 중후반까지 석유 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를 벌어들였다. 교육과 의료, 사회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였고 중산층 비율 역시 남미 평균을 웃돌았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부국으로 불렸고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석유 부국이라는 정체성은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석유라는 단일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석유 의존 구조와 경제 붕괴의 시작. 베네수엘라 경제는 산업 다각화에 실패한 채 석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국가 재정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격 통제, 환율 통제, 국유화 정책, 과도한 보조금이 결합되며 시장 기능은 빠르게 왜곡됐다.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했지만 이는 오히려 물자 부족을 초래했다. 환율 통제는 외화 부족을 심화시켰고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다. 통화 가치는 붕괴했고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식량과 의약품은 더 이상 기본적인 생필품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됐다. 사회 붕괴와 대규모 난민 사태, 경제 위기는 곧 사회 붕괴로 이어졌다. 전력난과 연료난, 치안 악화, 의료 시스템 붕괴가 동시에 나타났다. 병원에는 약이 부족했고 수술이 중단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 인접 국가로 탈출했다. 이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이동 중 하나로 기록된다.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위기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도적 위기 국가가 됐다. 마두로 정권과 국제사회의 시각. 미국과 다수의 서방 국가는 이 위기의 책임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돌렸다. 국제사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선거의 정당성, 야권 탄압, 언론 통제, 의회 권한 약화 그리고 군부를 통한 권력 유지였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 독재 체제의 고착화로 규정했다. 이 시점부터 베네수엘라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압박 대상이 된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적대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 하에서 양국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 미국은 인권 문제, 민주주의 붕괴, 마약 및 범죄 연계 의혹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외교적 언어는 점점 강경해졌고 갈등은 구조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노선 변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문제를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남미 지역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후안 과이도 인정과 체제 충돌. 미국은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야권 인사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순간부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외교 분쟁이 아닌 체제 충돌로 격상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고 미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군사 옵션 언급의 실제 의미. 트럼프는 여러 차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고 말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전쟁 개시 선언이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 군부와 권력 엘리트를 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미국의 계산은 비교적 단순했다.
군사적 위협을 공개해 군부 내부의 균열을 만들고 정권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이탈하지 않은 이유. 베네수엘라 군부는 정권 붕괴의 열쇠로 여겨졌지만 끝내 이탈하지 않았다. 군부와 정권의 이해관계 결합, 경제적 이익 공유, 외부 위협에 대한 결속, 미국 개입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군부는 정권의 마지막 방패가 됐다. 경제 제재라는 핵심 수단. 미국이 실제로 사용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 제재였다. 석유 수출 제한, 금융거래 봉쇄, 달러 접근 차단, 국제 금융 시스템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조치는 정권의 재정 수입을 크게 줄였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총성은 없었지만 국가는 점점 마비됐다. 제재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 미국의 제재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맞섰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에 접근했다. 러시아는 군사 협력을, 중국은 대규모 차관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일부였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중러 전략 경쟁의 한 단면이 됐다. 침공설을 키운 사건들. 미국 출신 민간 용병들이 베네수엘라 해안으로 침투하다 체포된 사건은 침공설을 크게 키웠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작전은 아니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침공 시도로 선전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오해가 확산됐다. 제재 장기화의 한계. 제재는 정권보다 국민을 더 빠르게 약화시켰고 정권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릴 명분을 얻었다. 장기 제재는 국제사회의 피로감도 키웠다. 국제사회가 하나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는 강경 노선을 유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일부 비동맹 국가는 내정 간섭을 이유로 반대했다. 유럽 국가들조차 시간이 지나며 인도적 위기 해결에 초점을 옮겼다. 이 모호한 국제 환경은 장기 교착 상태를 고착화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변화. 정부는 극단적 통제를 일부 완화했고 달러 사용을 사실상 묵인했다.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시장 기능이 복원됐지만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내부의 정책 논쟁. 미국 내부에서도 강경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커졌다. 특히 에너지 시장 불안 속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권 교체 이후 시나리오의 부재. 정권 교체 이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했던 점은 압박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군부와 엘리트들에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전면전도, 화해도 아닌 관리되는 갈등 상태다. 정권은 유지됐고 국가는 약해졌으며 국민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침공 없는 전쟁이 남긴 교훈. 베네수엘라 사태는 전쟁이 없어도 국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제재와 외교, 협상과 조정이 반복되는 긴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의 실체다.